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고1 통합과학 만점을 위한 강의로서 자 이제 우리 최고수 강의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고1 이제 시작하는데 여기가 보면 3단원이에요. 그러니까 3, 4단원인데 학교별로 1, 2, 3, 4를 따로따로 나눈 학교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서 이제 후반부에 3단원 1강 산화와 환원 강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산화와 환원 강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또 화학 과정 그리고 이 부분의 일부분은 여러분들이 중3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3 과정 다 잊어먹으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통합과학의 3단원 즉 화학 부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또 가장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이제 의학계라든지 이런데 의사를 지망하시는 분 또 약대를 지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되고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 샘토과학 특히 대치동 방배동 여러 분원들에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하여튼 3단원 1강 산화환원의 만점 강의 명불허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강의는 이제 이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산화환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또 심도 있는 강의 그리고 영어로 외울 게 좀 많아요. 외울 게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다시 한번 대치동 통합과학. 자, 저는 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여기 다시다시피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몸자를 보고 질문을 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수부터 선택 과목, 그 다음에 교과서 증여 탐구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관돼서 심도 있는 강의 또 심화 강의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부터 기본, 쭉 내용 보시면 알죠? 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 문제풀이 과정. 자, 내신 만점을 맞아야죠. 그리고 발전해서, 이 다음에 이제 화학, 그 다음에 화학2 강의까지, 또 의대 면접까지 가서 고난도 문제와 응용 문제까지 확실하게 정복하는 그런 학생을 위한 강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무튼 1단원, 2단원이 있고, 자, 학교별로 좀 다르겠지만, 처음부터 선생님 4분이서 3단원으로 들어간 학교가 대부분이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느는 학교는 이제 2학기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준비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화학 변화의 다양성입니다. 물론 4단원은 생물의 다양성과 유지인데요. 특히 3단원은 화학 변화에서 산화, 환원, 중화 반응. 자, 여러분 중상 과정과 똑같습니다만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여기 이제 4단원 얘기했고요. 자, 산화와 환원.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익숙한 말이죠. 산화된다는 게 뭐야? 산소와 결합해서 좀 쉽게 말로 썩는다, 부패한다. 좋은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요거트처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부패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로운 부패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효된다는 거, 그죠? 환원은 뭐냐? 넓은 의미에서 보시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영어로 산화가 이제 oxidation, 산소가 옥사이드잖아요. 옥시데이션. 그래서 옥시데이션, 산화. 그리고 환원은 다시 돌아온다. reduction. 이렇게 이제 보통들 많이 얘기를 하죠. 산화, 환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좀 중학교들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좁은 의미의 산화, 환원, 넓은 의미의 산화, 환원, 통괄적인 산화, 환원 다 설명해 드릴게요. 기왕 배우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산화, 환원. 자, 산화는 말 그대로 산소와 결합한다.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환원은 산소와 떨어져 나간다. 좀 유식한 말로 산소와 헬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 산소와 결합한다. 산소와 헬이 된다. far away. 요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배우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구의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 우리가 말하는 포토신테사이즈, 즉 광합성이죠. 광합성은 우리 지구 태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광합성을 함으로써 지구 탄생으로 한 몇십억 년, 좀 20억 년이라는데 그때부터 광합성 세균인 남세균이 광합성을 시작함으로써 우리한테 산소를 공급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데 저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6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이 만나서 어디서 했죠? 엽록소, 클로로필이죠. 엽록소에서. 엽록체라고 할게요. 무술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자, 이게 뭐예요? 포도당이죠? 그래, 글루코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자, 이 산소. 정말, 나는 뭐, 무신론자지만, 우리한테 신님께서 내린 최고의 선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광합성.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우리
탄소의 이산화탄소의 환원 반응이다. 오, 환원 반응이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또 산화가 되고 네, 그런 반응이다. 자, 그다음에 연소 반응 뭐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화석 연료 이런 여러분 집에서 쓰는 지금 LNG 가스죠. 천연가스 CH4 이거 뭐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메테인 가스에다가 산소를 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탄화수소니까 탄소와 산소가 만나면 CO2가 되고 또 수소가 산소와 만나면 네, 수증기가 되겠죠. 여기 숫자 맞추면 돼요. 여기 탄소 하나, 수소 4개니까 여기 둘 붙이고 그럼 산소가 둘 4개니까 여기 2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예, 뭐 1몰에 메탄가스와 2몰에 예, 산소가 만나서 만들어진다. 뭐 아니면 1부피, 2부피 해도 되고요. 이것이 대표적인 반응 연소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또 배도 타고 자가용도 몰고 다니고 그죠? 그다음에 핸드폰도 만들고 이런 컴퓨터도 만드는 이게 봐봐 철기 시대가 온 거죠. 철의 재련 원래 철의 재련보다도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반응이다. 그래서 산화철을 일산화탄소라는데 이거 화학식을 써드릴게요. 아예 자 산화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Fe2O3 형태가 좀 많습니다. 뭐 자철석, 적철석이 있지만 거기다가 일산화탄소를 넣고 뜨거운 1500도 이상의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은 뭐 여기 포항제철이라든지 인천 제철소 가보시면 알겠죠. 자 철은 이렇게 산소가 떨어져 환원돼. 그러니까 철광석은 환원되고 자 여기다가 산소가 3개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3개 붙여봐요.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3CO2. 네. 자 이런 반응이 바로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미리 말하겠지만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배워왔죠. 그래서 이거는 봐요. 철광석이 산소와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건 뭐야? 환원됐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산소 늘어났죠. 이게 산화됐다. 이런 반응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상의 역사를 바꾼 반응. 자, 역사를 바꾸고 특히 이 연소 반응은요. 진짜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오면서 옷을 입고 농경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호모 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죠. 불을 만드는 것. 구석기 시대는 불을 못 만들었어요. 그냥 불을 얻었죠. 천둥쳐, 나무에 불 붙었다. 저 불로 우리 한번 며칠 살아볼까? 그죠? 이런 것밖에 없었지만, 예, 드디어 신석기 시대는 불을 만들어서 호모 사피엔스, 요즘은 호모 일렉트로스 나왔지만, 우리 인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지금도 철기 시대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산소와 관여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넓은 의미의 아니고 좁은 의미에서는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환화는 산소와 해리되는 반응, 산화와 환화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산소의 이동에서 산화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한다. 환화는 산소를 잇는다. 그래서 동시성이다. 그래서 자 우리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러니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리의 가열, 구리 그림 나오겠지만 구리의 가열이라는 산화 반응. 구리가 여러분 잘 산화가 안 되지만 그래도 산화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내가 알콜 램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저도 현직 교사 시절에 알콜 램프 때문에 혼난 적이 있는데 알콜 램프 불 붙어갖고 학생들 다 불타버릴 정도 아주 혼난 적이 있는데요. 알콜 램프 조심하십시오. 자, 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알콜 램프의 안쪽은 겉불꽃이 쌓여 있어갖고요. 이렇게 파란색을 띄어요. 안쪽 불꽃. 이게 속불꽃. 미리 쓸게요. 속불꽃 파란색. 왜냐면 이게 지금 알코올이니까 CH3O 탄화수소잖아요. 이게 탄소가 올라와서 속불꽃이 되고 그다음에 겉불꽃은 여기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그죠? 겉불꽃. 그래서 겉불꽃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겉불꽃은 산화불꽃이라고 그러고 속불꽃은 환원불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리판을 여기다 요렇게 구리를 놓으면은요. 구리가 산화되죠. 구리가 산소를 만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화학식 배교자 2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ECUO로 산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검게 변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구리판은 알코올 속불꽃이에요. 속불. 자, 요 산화구리죠. 산화구리. 까매진 산화구리를 속불꽃에 넣어요. 그러면 자, CuO가 속불꽃으로 들어가. 응? 속불꽃에는 뭐가 있어요? 탄소 기체가 나와요. 탄소 기체가 나오면은 자, 구리는 산소를 떨어뜨리고, 자, 너긴 산소 2개 뭐 갈래? 일로 가요. 오! 그래서, 자, 요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환원. 탄소는 이산화탄소로 산화되는 반응. 외워두세요. 겉불꽃은 산화불꽃,
속불꽃은 환원불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산소와 관련된 거, 좀 좁은 의미의 산화환원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뭐 이건 중3 과정이 다 나오죠. 그 다음 또 나와요. 자, 지금 내가 그대로 나왔죠? 이렇게 해서. 자, 이를 붙이는 이유는 개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헛불꽃, 헛불꽃 다 나오죠. 네. 자, 근데 이제 전자가 있어요. 전자. 이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얻으면 전자를 내보내줘야 돼요. give and take. 그래서 산화.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잃음. 썩어요. 전자 잃으면. 환원은 반대로 자, 산소를 버렸으니까 나는 전자를 얻을 거야. 그래서 전자를 얻음. 그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온 반응 있죠. 이온. 그러니까 나트륨이 전자를 버리고 이게 이제 산화죠, 일종의. 그다음에 염소가 전자를 받아야 그래갖고 뭐가 돼요? 자, 여기 만나면 뭐가 돼요? NaCl 되는 반응이죠. NaCl 반응이 받쳐지게 그러니까 산소 빼고 산화 환원 반응, 전자의 흐름으로 되는 산화 환원 반응이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산화 전자를 잃음, 환원 전자를 얻음. 근데 여기서 선생님 보너스로 더해줄 건데 어떤 선생님들은 거기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는데 기왕에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자, 심화반 뭐 의학계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의학계열뿐 아니고 상경들도 있겠지만 하나 더 해줄게요. 자, 수소를 쓰세요. 수소를 잃음, 이것도 산화예요. 그 다음에 수소를 얻음, 환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봐요. 그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됐잖아요. CO2가 C6H12O6 봐요. 수소를 얻었으니까 환원 반응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두 개 다 외워두십시오. 산화는 전자를 잃음, 수소를 잃음. 환원은 전자를 얻음, 수소를 얻음.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된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고1 과정에서는 수소는 얘기 안 해주지만 광합성을 설명할 때는 수소를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왜 암모니아 합성 반응 있죠? 암모니아 합성 반응. 써줄게요. 암모니아 합성 반응. 네.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렇죠? 수소를 얻으면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떤 사람들 그러면 모든 화학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입니까? 아닙니다. 일부만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중화 반응 같은 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아까 연소 반응 이런 거, 광합성 반응 이런 것들이 산화환원 반응인데,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금속에 따라 반응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꼭 공부해야 돼. 이거.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제 산소의 이동과 전자를 동시에 썼어요. 자, 구리 이온이 됐잖아요. 그렇죠? 구리 이온이 됐으니까 산소를 얻으면서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됐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전자를 얻어서 산소 이온이 됐잖아. 그러니까 환원이구나. 그러니까 산소 전자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황산 구리 수용액과 마그네슘 반응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거 있죠?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이 메달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금한 거고요. 진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6개월 후에 집으로 택배로 온다는 거 아시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꼭 오늘 반드시, 근데 오늘 다 못 외워요. 하지만 한 2주 정도 시간 동안 외우세요.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 이걸 안 외우면 이거 못합니다. 금속의 반응성, 즉 옛날에 이제 제가 여러분 시절에는 이렇게 이온화 경향, 이온화 경향, 어떤 놈은 이온이 잘 되고 어떤 이온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금속의 반응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기 쉬운 걸 썼어요. 그래서 자, 쓰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도 돼요. 욕으로 외우도 돼요. 그래서 우리 때는 막 욕하면서 외웠는데요. 여기서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카칼라마, 야 임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이거를 칼륨으로 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포타슘으로 써요. 여러분 포카리 뭐 있잖아요. 그래서 포타슘 해도 돼요. 그러니까 포칼람 해도 돼요. 자, 앞에서 여러분 배우죠. 나트륨 이런 것들은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경금속으로서 공기 중에 수분과도 만나서 쉽게 부패한다. 그래서 어디다 보관한다? 액체 파라핀이나 석유 속에 보관한다 그랬죠. 카칼라마, 욕해요. 카칼라마. 그 다음에 아연이죠. 철, 납.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있어요. 수소. 자, 수소보다
반응성이 세. 그러니까 얘들은 다 산에 녹는 애들이에요. 산에 녹아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얘네들은 산화되는 애들이죠. 근데 얘네들은 뭐 전자, 얘는 1가,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 플러스 1가 조금 다르죠. 여기 플러스 3가도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쓸게요. 뒤에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아서 수소한테 안 져요. 그래서 웬만한 산에 안 녹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카칼라마, 아라천리, 준합, 수, 구, 수은, 백금, 금이죠. 금, 골드. 자, 그래서 금은 웬만해서 안 썩어요. 전자 안 줍니다. 그래서 얘는 발대로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제일 잘 얻는 거예요. 얘는 전자를 안 얻는다. 전자를 얻는다. 전자를 잃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금태안경, 그 다음에 우리가 금침 같은 거 맞잖아요. 또 금리빨, 요즘은 금리빨 안 하지만 옛날에. 그래서 금 같은 건 우리 몸에 들어가도 별로 해를 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금목걸이 하는 거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황산구리 수용액과 마그네슘. 자, 그러면 황산구리 독극물입니다. 자, 황산구리 Cu, SO4. 자, 얘네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u2 플러스와 SO4 2-의 이온 결합 물들이죠.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은 마그네슘 리본을 넣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자, 구리는 지금 전자를 잃고 말 그대로 병신돼서 전자 뺏겼어요. 나. 근데 마그네슘 보고 마그네슘 형님은 전자 잘 주잖아요. 나한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마그네슘 오케이 전자 줄게 해요. 그래서 이걸 화학식 말고 이온식으로 쓰면 다 하면 되죠. Cu2 플러스와 마그네슘, 정상적인 마그네슘. 자, 구리 이온과 마그네슘 만나니까 누가 반응성이 커요? 얘가 전자를 잘 주죠. 구리는 전자 못 주니까. 야, 좋아. 내가 줄게. 그럼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고 마그네슘 전자를 잃어버리죠.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은 자, Cu는 전자 2개를 얻어서 Cu가 돼요.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뺏겨서 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돼요. 자, 이놈이 다시 만나서 자, Mg가 전자 잃어서 Mg, 자, Mg 2가죠? SO4. 그다음에 구리가 금으로 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구리가 이온 상태에서 파란색이 되거든요. 근데 파란색이 점점 달라붙어서 파란색이 없어지는데 뭐로? 구리 이온이 마그네슘 이온으로 교체가 돼서 둘 다 플러스니까 양이온의 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수는 안 바뀌지만 주인공이 바뀌죠. 구리 이온에서 마그네슘 이온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구리 이온과 마그네슘의 만남입니다. 근데 거꾸로 되면요. 마그네슘이 나 전자 잃었거든 구리가 줄었대. 안 일어나죠. 왜? 구리는 전자를 안 주죠. 마그네슘보다. 그렇죠? 네, 이런 반응들을 꼭 외우셔야 된다. 됐죠? 자, 그래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 즉 반응성을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반응해 볼게요. 카칼라마, 아라천리. 그래서 우리 때는 막 매 맞으면서 배웠어요. 선생님 때. 카칼라마 임마! 알아쳤니? 이런 식으로 준합, 수구수음, 백금금. 자, 하지만 금도 녹일 수는 있어요. 금을 녹이는 물을 우리 king of water. 그래서 왕수라 그래요. 왕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질산과 염 섞은 건데요. 금도 녹일 수는 있지만 웬만해서 안 녹는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환원제를 많이 쓰죠. 그래서 안 썩어요. 백금 되게 비싸죠? 자,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 다시 한번 보고 이거 지울게요, 이제. 자, 그래서 카칼라마 아라천리는 아직 안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네, 여기 마그네슘 지금 나왔죠? 선생님이 설명한 게. 마그네슘 이온인데 전자 2개를 버립니다. 그리고 구리 이온은 그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환원된다. 그래서 구리가 환원돼서 석출되니까 푸른색이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구리 이온에서 마그네슘이 되기 때문에 음이온수는 그대로, 양이온수는 주인공은 바뀌어서 숫자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광합성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건 내가 현직 교사 때 실험하다가 손가락 잘릴 뻔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죠. 학생들 앞에서 야, 이거 뭐야? 그런데 자, 말로 쓸게요. 질산은 수용액. 네. 질산은 은 어디 있어? 은. 근데요, 은은 구리보다 반응성이 더 작아요. 그리고 구리한테 전자를 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수용액에 구리 막대를 넣었어요.
넣을 때. 제가 이제 교사 시절에 장갑도 안 끼고 학생들, 야, 이거 질수하느냐? 어미손톱이 잘라질 뻔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독극물. 진짜 막말로 무식한 교사였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은이온이에요. 은이온인데 일가예요. 구리한테 전자를 달라. 줄 수 있죠. 왜? 구리가 앞에 있으니까. 근데 구리는 이가가 될 거니까 둘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전자를 얘는 얻어서 두 개를 얻고 은도금, 은메달 만드는 거예요. 얘는 구리 된다. 됐죠? 근데 봐요. 이온이 두 개였다가 한 개로 바뀌어서 양이온수는 줄어드는. 자, 이걸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질산은 수용액에 두 개가 붙죠. 얘들은 일가니까 이가를 상대하려면 구리 막대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구리가 산화되고 CU NO3인데요. NO3가 두 개래요. 그러면 2 붙이면 어떻게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가로 쳐주면 돼. 미리 공부합시다. 이거 중학교 혹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 EAG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이 환원되고 구리가 산화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봐요. 이 양이온이 두 개였다가 한 개로 이온수가 감소한다. 이 문제 100% 나오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NO3 이온들은 구경만 하는 그런 파트너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 광합성과 세포호흡 같은 거, 광합성의 역반응이 세포호흡인데요. 자, 이산화탄소가 환원됐어요. 뭐야? 이산화탄소가 산소 12개는 그대로, 뭐야? 산소 줄었는데요? 하고 물어보지 말고 수소가 생겼죠. 수소가 생겨서 예, 환원됐고요. 물은 H2O였는데 수소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됐죠. 그쵸? 거꾸로 되는 반응. 내가 지금 여기서 세포호흡 하고 있어요. 여기 허파에서, 그러니까 폐포에서 호흡하고 있는 과정. 자, 여기 있는 선생님 몸에 있는 포도당을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 ATP를 얻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서 있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것들이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해보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철의 재련 과정. 아까 얘기했지만 요 과정 설명했는데 그 전에 일산탄소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탄소 가루 있죠. 우리 복사기 가루, 토너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산소 넣고 연소시키면은 일산탄소가 되고 이 일산탄소를 집어넣고 자, 산화철을 환원제로 사용하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좁은 의미의 산화는 산소를 얻고 그 다음에 환원은 산소를 잃습니다. 자, 넓은 의미의 산화는 전자를 잃고 수소를 잃습니다. 그리고 환원은 전자를 얻고 수소를 또 얻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웬만한 문제 다 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메테인의 연소 반응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철의 부식 반응. 그러니까 철의 부식을 안 하려면 어떻게 돼? 철을 산소와 못 만나거나 물기, 수분과 안 만나게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페인트 칠, 도금, 그죠? 음극화 보호법. 그러니까 이렇게 야, 철보다 먼저 산화되는 놈을 갖다 놔. 그러면 철은 산화되지 않고 걔가 먼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봐요. 철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그네슘 같은 거, 그러니까 배 밑바닥. 이렇게 배 밑바닥. 배가 여러분 쇠로 됐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옛날 임진왜란처럼 그런 나무배가 아니고. 자, 배는 강철로 돼 있어요, 쇠. 배가 이렇게, 그죠? 보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요트 한번 타보세요. 이런 요트. 자, 여기 지금 철이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지금 얼마나 산화되기 쉬워요. 그죠?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이 산화되면 나중에 배에 구멍 뚫려서 배 가라앉죠? 그럼 여기다 뭘 붙이냐면은, 마그네슘 같은 걸 붙여놔요. 자, 마그네슘 어때요? 철보다 먼저 산화되니까 철은 보호되죠? 그래서 이걸 음극화 보호법. 나중에 마그네슘 계속 갈아주면 된다.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과의 갈변 현상. 사과색이 바뀌는 거. 그래서 사과는 껍질을 감가두면 사과의 표피에서 표면이 갈색으로 변해서 갈변되면서 산화돼요. 그래서 사과를 냉장고에 그냥 넣으면 사과는 냉장고에 무법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냉장고에 사과가 그냥 있으면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 저거 신문지로 싸놓든지 봉지에 넣든지 아니면 사과는 밖에 넣으십시오. 사과는 냉장고에 무법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좋은 음식이지만 냉장고에 있는 다른 음식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카칼라마, 아라철리, 주납, 수구슴, 백금금. 자, 요거를 여러분들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 문제 좀 몇 개만 더 풀어보는데요. 자, 우리 주변에 산화환원 반응 상당히 많죠.
자, 그럼 뭐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개만 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죠? 자, 아까 얘기했죠? 산화구리에다가, 자, 수소를 넣어도 돼요. 그럼 수소는 어떻게, H2O가 되죠. 그죠? 그래서 구리는 환원되고 H2O가 된다. 그 다음에 메탄에 연소 받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CO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H2O다. 기억관이는 CO2인데 아니겠죠. 그래서 나에서 O2는 환원된다. 잠깐만. 여기서 CH4에서 CO2가 되냐? 그러니까 산화되고, 얘는 왜 환원돼요? 수소를 얻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소 얻은 거 환원이라 꼭 외워두시면 돼요. 다음 문제. 자, 다음은 구리와 관련된 산화 환원 반응의 실험이다. 그랬죠? 자, 붉은색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의 뭐에 넣었더니 구리색이 점점 검게 변했어요. 겉불꽃. 그렇죠. 겉불꽃. 겉불꽃은 산화불꽃입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검게 변한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의 소옥불꽃에 넣었더니 다시 환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뭐 겉불꽃, 니온이 소옥불꽃이 틀렸죠. 그래서 가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가에서 환원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서 환원되는 물질은 C다 아니죠. CO2가 됐으니까 얘가 산화되죠. 틀렸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할게요. 다음은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릴게요. 이 반응을 만약에 눈으로 목격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10중 8구 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온도가 2000도 이상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드시 보안경을 쓰거나 아예 이 실험은 하지 마세요. 딴 사람 시키세요. 자, 이건 여러분들 불꽃 놀이 할 때, 우리가 파란색 불꽃이 팍 튀죠. 여의도에서 할 때. 그때 나는 반응인데요. 조명탄에 올려요. 조명탄 엄청 밝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으로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잃죠.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산소를 얻죠. 맞죠? 전자를 잃어요. 틀렸죠.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은 산화구리와 산화환원 동시에 일어납니다. 맞죠? 한 문제만 더 할까요? 자, 똑같이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 아까 말한 카칼라 마르소리를 봐야 돼요. 구리 이온 수용액에 마그네슘 아까 했죠? 자, 그래서 황산구리 수용액에 마그네슘을 넣고 색을 변했더니 어떻게 구리가 점점 확충되니까 파란색이 점점 줄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그네슘 이온을 수용액에 넣었어요. 자, 마그네슘 이온이에요. 자, 마그네슘 이온이 아오야 전자 줘 그랬더니 쌩까 그래서 안 줘요. 왜? 구리가 아무래도 전자를 못 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훨씬 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반응이 안 일어나요. 색깔 안 변해요. 그렇죠? 그럼 홈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는 수용액에서 여튼 맞아요. 구리 이온이 구리에 섭취되기 때문에 나는 반응 없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전체 이온수 그렇죠? 이까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에서 마그네슘이 석출된다. 나에서 반응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수용액이 점점 푸른색으로 변한다는 기억. 그죠? 기억나 니온은 안 된다. 됐죠? 그래서 구리가 이제 요거는 된다. 다시 한번 마그네슘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여러분 혹시 파리의 에펠탑 아시죠? 파리 에펠탑 굉장히 나도 못 가봤어요 아직. 근데 자, 요거 다 철로 돼 있잖아요. 이게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뭐예요? 150년 됐는데 옛날에 1950년대가 2차 대전 후에는 이게 무너지려고 막 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음새에다가 뭘 넣을까? 이제 마그네슘 같은 못으로 박아놨더니 에펠탑이 더 이상 부식되지 않더라. 왜? 마그네슘이 먼저 산화되기 때문에. 됐죠? 이런 것들도 과학적 지식으로. 자, 과학을 알아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산화 환원 반응 화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금속의 반응성을 얻으시고 넓은 의미의 산화 환원,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산화. 자,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쉽게 어떤 공식 같은 건 필요 없죠. 그래서 화학의 기초, 이걸 위해서 심화 화학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